자, 어제 마감된 미국 주식시장 한번 점검해보고 다음 주 미국 주식시장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지수를 먼저 보면은 자, 일단 역시 121선이죠. 121선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지켰고 이번에도 지켰고 그러니까 일종의 마지노 노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너질 때는 더 큰 악재가 나와야 된다. 자,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자, 당분간은 자,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21선 여기 21선 위에서 시작해 가지고 큰 양복이 나오면 뭐 전고점까지 가서 뭐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는 또 다시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월요일 날 이 밑에서 시작해서 뭐 빌빌거린다 그러면 당분간 또 기간 조정.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강한 시장은 아니니까 뭐 월요일 날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을 수는 있으나 지금 벌써 양봉이 두 개 났기 때문에 또뭐 주식이라는 게 또 기세가 있잖아요. 올라올 때 기세가 있으면 또 탄력을 받으면 또 그냥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자, 월요일 시장이 21선을 위에서 시작하냐 밑에서 시작하냐 그 차이에 따라 시장이 정고점을 빠르게 돌파하냐 아니면은 기간 조정을 더 갔냐 그 차이 같아요. 자, 나스닥을 보시죠. 나스닥 시장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한 10일 전에 올린 거 볼 때 올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스닥 시장은 주봉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상 딱 여기 21선 터치는 안 했, 20주선이죠. 20주선은 터치 안 했지만 이게 10주선이죠. 자, 10주선을 터치하고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당분간은 역시 12,000에서 뭐 지금 11,600이니까 11,600 한 90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서 박스권 뭐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박스권일 수도 있고 위로 박스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박스권. 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거 뭐 삼각세기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모아지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죠? 지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모아진다, 힘이 모아진다고 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미국의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시장이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자,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빅 스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 베이비 스텝이다 해서 또 올라가고, 뭐 그런 형국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야, 미국은 분명히 이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금리는 내려갈 기미는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주식이 빠지질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한번 근거를 한번 마련해 봤어요. 보시죠. 자, 종합 차트를 보면, 자, 일단 이 알파벳 C로 보죠. 자, 이거를 보시면 구글이죠. 자, 이 주식 주봉으로 봐야 되나요? 자, 주봉으로 보죠.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주식이 지금 월봉으로 보면 121선 근처에 와 있어요. 자, 구글하면 미국의 뭐 대표적인 기업이죠. 요즘 뭐 챗 GPT 때문에 조금 뭐랄까 회사에 조금 위기는 왔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국의 혁신 기업 중에 빅3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근데 이 주식이 만약에 개월이죠. 이걸 무너지면 이 주식은 사실 장기 추세 하락으로 가는 거야. 그죠? 자, 월봉으로 보면 여기를 지켜야 돼. 무조건. 여기를 지켜야 돼. 올해 연봉으로 보면 96달러를 넘어야 돼. 그죠? 안 그러면 이건 장기 추세 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 이제 성장성이 떨어진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그다음에 챗 GPT 때문에 떨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주식은 여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그죠? 무너지면 손절매해야 돼.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 손절매해야 돼. 자, 그 정도로 뭐랄까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미국의 주식들이
이 선 밑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스닥이 여러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시장 같아요. 더 떨어지면 안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혁신기업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아마존을 보시죠. 아마존을 보면 좀 답이 나와요. 자, 아마존의 월봉을 봐도, 자, 월봉이 여기서 한 18년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잖아요. 그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1차 지지선이란 말이야. 자, 이 1차 지지선에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 그죠? 자, 이 선이 무너지면 이 기업도 이제 성장이 어렵다, 또는 성장의 속도가 더뎌진다. 자, 그러면서 이것도 장기 하락이 가는 거야.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이 버틸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바닥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미국의 이런 아마존, 뭐 구글, 뭐 테슬라는 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게 폭락을 하면 사실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미국 경제 무너지면 미국 패권이 무너지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도 이 금리 인상에 소극적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죠? 자, 그런 또 맥락에서 미국 시장을 좀 보면은 어쨌든 돈발로 지키던 그걸 뭐 악재를 흡수하고 있던 정책적인 의도가 있던 쉽게 무너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고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장이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경제 지표들, 3대 경제 지표들 나오면서 그 추세를 보면서 그게 너무 안 좋게 나온다. 뭐 근데 사실 너무 안 좋게 나오는 수치는 아니잖아요. 뭐 전달보다 예상치보다 조금 올라갔다, 뭐 그 정도니까, 뭐 그 정도는 지금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러면 그것도 전달보다 조금 올라갔다, 그러면서 몇 개월 가면 그것도 내성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야.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든 굉장히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안 돼. 왜냐면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뭐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올 수 있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좀 안 좋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한 번은 반등하고 떨어진다. 한 번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보셔야 돼. 금융시장이라는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마이클 버리가 예전에 그 빅쇼트에서 외환위기를 예상했어도, 금융위기를 예상했어도 한 2년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는 건 아니다. 이 정도 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쉽게 120개월 선으로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월봉상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월봉상 계속 지지를 하고 있어. 자, 주봉상도 가까스로 지지를 했고, 일봉상도 가까스로 지지를 하고 있고, 이거 또 경기 사이클하고 관련된 주식이니까. 메타도 바닥 찍고 잘 올라가고 있고, 메타도. 자, 메타는 이미 121선이 무너졌네요. 121개월선이 무너졌네.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사실 이거는 추세가 좋은 건 아니야. 메타는 보니까. 그죠? 반등 주고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이것도 메타도 월봉으로 보면 120개월 무너졌고, 여기 지지선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였었네. 그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였었네. 그죠? 자, 이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크게 반등이 나오는 거야. 실제로 보니까. 자, 테슬라도 한번 보시죠. 자, 테슬라도 그나마 120개월 선이 무너졌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반등 나오는 거야. 이런 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기업이 $400 같은 게 4분의 3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거죠. 저도 이게 못 들어갔는데, 좀 아쉬워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타임이었는데, 조금 더 낮게 잡다가, 이게 $101, $107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한 $89까지 봤는데,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반등이 나왔다. 자, 한 번 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여기서 조정을 한번 깊게 더 주면, 그땐 찬스야,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테슬라가 또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50 밑으로 왔다.
자, 여기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사러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 자, 그 정도. 자, 일단은 미국의 국채 금리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시장의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을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게 한 뭐 몇 개월 상간으로 한번 랠리를 기대하면서 한번 좀 모아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배당을 주는 주식 중심으로, 뭐 저는 그런 주식 중심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배당도 주고 그동안 많이 떨어진 것들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주면 한 3% 주잖아요. 그러면 3% 이상 3% 떨어지면 본전이고 그 이상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거니까 뭐 그렇게 방어를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한PD였습니다.